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윤 실장님, 예. 네. 지금 이제 역사 해석과 특히 이제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뭐 생각에 따라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이 부분들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실패한 해법이고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제기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희상 의장님을 친일 매국 의장이라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 부분들을 실장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연관돼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게 오염수를 사실은 처리한 처리수죠. 이게 이제 방류된 지 1주년이 가까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 모두가 우리 바다가 이 방사성 오염으로 피폭되고, 그렇게 해서 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장하게 사실은 선동했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49,633건에 걸쳐서 방사성 검사를 우리 해역 그리고 수산물, 선박 평형수에까지 아주 광범위한 검사를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방사성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1차 방류 개시된 2023년 8월 24일 이후에 국내산 수입 수산물 국내 및 공해상 해역 선박 평형수 일본 활어차 등에 대해서 4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요.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후쿠시마 이 처리수에 대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소비 위축 대응 등을 위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조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1조 6천억 정도. 만약에 이런 것이 과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괴담으로 선동하지 않았으면 쓰여지지 않았을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 그동안 어민들이라든지 또 횟집을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과하게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들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려를 표명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그 우려 덕분에 우리가 49,633건의 방사성 검사도 완벽하게 해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그 결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금 횟집 안 가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회 먹는 데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해당 건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금 일본 스시로라는 일본 스시집이 불난다는 겁니다.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것을 주장하던 분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속으로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을 뿐
지금 결국은 또 논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서 독도 지우기 계담이 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독도 지우기 계담의 근거들을 보니까요. 지금 서울시 철도공사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있는 그 독도 조형물 그리고 한국전쟁기념관에 있는 조형물이 지금 철거됐다. 이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들이 영구적으로 철거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철거한 것이 아니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의 지하철역에 있는 것은 15년이 넘었고 한국전쟁기념관에 있는 것은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설로 더 좋은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게 이게 독도 훈련을 우리 정부가 비공개로 쉬쉬하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과거 정부에는 전부 공개하면서 했습니까? 이 독도 훈련?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항상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이걸 막 계엄 괴담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으로 국회에 바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적의원 과반수로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77조 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상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근데 이런 문제도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계엄 선포로 과장되고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도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